우린 직업을 잘 고르자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안에서 마이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양쪽 귀를 이렇게 대고 다들 그 입구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 아니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욕심을 가지게 된 게 뭐였냐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채널 안다 모른다의 액세스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직접 인사드리는 건 오래간만이다, 그죠? 맞다. 이렇게 매회 영상이 나갈 때마다,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렇게 꼭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심으로 한 분 한 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정말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부탁드립니다. 예, 좋았으면 기부, 싫었으면 싫어요. 의사 표현 분명하게 해주시면 예,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사실 이게 저희 이제 집 짓는 데 갔다가 그 현장에 갔다 오는 길에 뭘 밟았나 봐요. 그 타이어가 오는 도중에 갑자기 푹 꺼져가지고 보험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 타이어 이게 바닥이 아니라 바텀 쪽이 아니라 옆에 사이드 쪽에 이렇게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사실 타이어가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두 개 타이어를 또 바꾸기 위해서 벤츠 AS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페어 타이어는 속도를 못 내요. 그래서 80km 이상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가고 있는데 지금 모든 차들이 하다못해 트럭까지 저를 다 추월해서 지금 지나가고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드려볼 거냐면 짧은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비즈니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 그리고 제가 어떤 그 에피소드 때문에 암의 비즈니스를 받아들이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 요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약간 개똥철학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제가 벤츠 자동차 영업을 갖다가 했잖아요. 한 10년 정도 수입자 세일즈를 했었는데 이걸 하다가 우연히 제가 가진 능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제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세일즈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에 대해서 동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이 벤츠를 팔다가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사람들이 직업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물론 뭐 창원이라는 지역 자체가 가진 어떤 특질 중에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이 손님 딱 들어오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 보면, 이분을 보니까 제조업 같은 쪽의 사장님이신 것 같다. 아니면 크게 자영업체 장사했잖아요. 가게 같은 걸 해서 돈 번 분이신 것 같다. 아니면 건설 쪽인 것 같다. 자기 아버지가 부자인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 특히 속일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조폭인 것 같다. 병원을 운영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직업군이 좀 보인다는 겁니다. 직업군이 좀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틀리지 않는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이 뭐냐면 조폭이죠. 제가 그분들 까는 거 아닙니다. 혹시 저한테 또 이렇게 찾아오실라 그런 거 아니고 그분들은 잘 숨기지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잘 안 틀리는 직업이 하나 있는데 그 직업이 뭐냐면 바로 의사들입니다. 의사들. 왠지 모르게 그분들은 구분이 가요. 정말 구분이 간다니까. 이거 진짜 이 수입자 세일즈 오래 하시는 분들 다 동감하실 거예요. 이야기하다가 이 왠지 의사 같아. 그럼 틀리는 적이 없어요. 나중에는 치과하고 내과도 구분 간다니까요. 정말. 진짜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파악해야 되는데 딱 하나의 질문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가장 효과적인 질문이 무엇일까? 이게 성인이고 그렇다 그러면 뭐냐면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일을 갖다 한 10년 이상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사람한테 고스란히 배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폭에서 한 10년 정도 생활을 해내면 조폭다워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군인으로서 한 10년 생활을 하면 군인다워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10년 이상의 세월을 갖다 그 일을 한다는 건데 그 일과 너무 특질이 안 맞거나 자기가 변화하지 못하면 그 일을 안 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서 살아남고 그 일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일화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왜 의사들은 그렇게 구분이 갈까? 같아지는데 기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긴 의대 공부에다가 인턴, 레지던트 같은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특질이 더 깊이 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격에 상관없이 그 직업이 이렇게 좀 드러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손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예 원장님 이러면 갑자기 놀란다니까. 저 아세요 이러거든요. 그냥 웃고 맙니다. 웃고 아니 그러실 것 같아서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선택하기 전부터 개똥철학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그때 제가 이 일을 받아들이기 전에 상태는 어떤 거냐면 돈을 크게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대부분이 제 또래들은 거의 다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삶의 코스가 빨리 좋은데 취직해가지고 아니면 회사를 조금 더 옮겨가지고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지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고 무슨 차를 가져가지고 저는 그런 야망이 있고 이런 타입이 진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돈에 대한 어떤 뭐 돈이나 부에 대한 갈구 같은 게 크지 않았었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또 그런 사고의 어떤 딱 중심에 있을 때 암해가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상태인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에 그런 사고일 때 암해가 찾아와서 월 1,000만 원이 어떻느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다단계처럼 보인다고요. 정말 황당하게 느껴지고 우리를 약간 이렇게 현혹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기 딸려 들어가는 건 별로일 것 같다라는 생각, 건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막 들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랬다는 겁니다. 완전 그런 사고의 한 중심, 즉 직장인으로서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생각이 완전 한 중심에 있을 때 아미 비즈니스가 찾아왔기 때문에 저도 이 일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린 직업을 잘 고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직업을 잘 고르자는 기준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은 아예 애초에 별로 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더 큰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도 역시 그랬었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 왜 좋은 직업을 고르자라고 했냐면 저한테는 그런 게 좀 보였었거든요. 그 집의 가장이 가진 직업은 그 집안의 가풍이 되더라는 겁니다.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거 이상의 의미, 즉 교육적 의미도 굉장히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조폭은 조폭다운 거고, 약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사는 의사다운 거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그 사람의 좀 특징이 되더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몇 가지 복잡하게 이야기 드렸던 그런 사고였던 사람한테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게 왔었고, 이제 약간 호기심을 가졌을 때 저는 집이 진주, 직장은 사천이었어요. 여기 뭐 잘 모르시겠지만 창원을 기준으로 보면 진주는 멀고 진주보다 더 한 20분 이상 가야 되는 곳이 저 사천 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업라인 되시는 그 스폰서님 후원 제가 한참 받을 때 스폰서님께서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면 창원에 아주 좋은 그 미팅이 있으니까 그날은 어떻게든 꼭 참석해보라, 해보자 이렇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요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8시까지 와야 된다 이렇게 어디 호텔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길 가야 되는데 사실 별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같은 마인드가 당연히 아니잖아요. 이제 호기심 조금 있는 사람한테 1시간 이상 가는 거리 도시까지 다 통과하면 거의 1시간 반 가야 되거든요. 그런 거리를 갖다가 제가 그걸 들으러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싫었고, 그 다음에 저는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항상 직장을 늦게 마쳤단 말입니다. 근데 8시에 거기까지 도착하려고 하면 칼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쉽지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려면 또 이게 뭐 누가 돌아가셨다는 둥 제 없는 사람 한 사람 또 이렇게 보내야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별로 안 하고 싶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또 업라인 스폰서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자리를 잡아두겠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미팅을 할 때 돈을 조금씩 내고 들었었거든요. 특히 장소를 호텔처럼 좋은 데서 할 때는 한 5,000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께서 돈까지 다 내놨고 그리고 본인께서 오시는 거리도 저희가 가는 거리만큼 멀단 말입니다. 근데 오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도 8시가 좀 넘었습니다. 근데 그날의 장면이 제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저거 뭔가 리셉션 공간 있지 않습니까? 본 룸 말고 강의를 하고 있는 그 호텔의 어떤 그 그랜드 볼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룸 말고 그게 다 차고도 사람이 못 들어가가지고 밖에까지 사람들이 있는데 밖에 이렇게 양반을 깨고 막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마이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양쪽 귀를 이렇게 대고 다들 그 입구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 아니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와 이렇게까지 이런 면도 있었고, 또 말 그대로 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뭐 이런 면이 있잖아요. 긍정과 부정이 다 보이는 어떤 장면이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느껴지는 장면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체적으로 그럴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조금 들어가려니까 뭔가 어색하고 깨름직하고, 그래서 입구 쪽에 서성이고 있는데 저쪽에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자리를 갖다가 세상에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잡아놓은 거예요. 그 복도까지 앉아있는 의자 사이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그래서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진짜 저 그런 거 못하는데 계속 그 앉아있는 분들한테 죄송하다고 이렇게 막 핫다리를 해가지고 사람들 사이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핫다리를 해가지고 그 앞에 그 두 번째 자리까지 가서 강의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 제가 결정적으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그날 강의하시던 분이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이세요 지금. 근데 저는 그때 업라인 스폰서님인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들었었는데, 그때 더블 다이아몬드인가 이렇게 되셨던 것 같아요. 흰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 지금 사실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 같은 경우에는 37인가 37세인가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신 분이시니까 그보다 훨씬 작은 나이였잖아요. 얼마나 정말 아름다우시거든요. 그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저 강의의 내용보다도 뭔가 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남성분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강의를 그렇게 잘 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야기, 그냥 리바이벌 하는 그런 느낌의 강의였는데, 제가 그날 어떤 걸 보았냐면, 사람한테 빛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한테 후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제가 그날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복잡하고 길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왜 드렸는지 아시겠죠? 제가 그런 종류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나름의 철학을. 그랬는데 뭐냐면, 이 일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된 두 분의 어떤 그 분위기가 저는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일을 오래 했을 때 낼 수 있는 느낌이 저런 느낌이라면 이 일은 괜찮은 거다. 그 인자에 보이는 눈빛과 그거는 가식 전자 아니거든요. 완전히 자기 것이 아니면 그런 것은 저는 그런 분위기는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욕심을 가지게 된 게 뭐였냐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갖다 아마 좀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가지고 어떤 철학들 이런 것들이 막 이 표출되면서 이 일은 괜찮은 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그 호기심이 완전히 급속도로 쫙 올라가게 된 날이 그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저는 피교육생, 피교육생으로서 그런 만남이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1대1로 만날 때도 이런 현상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세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진짜 자세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도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말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비슷한 종류의 감각화된 철학을 저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로 알리를 가지만, 그분은 정작 아메이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메신저에 더 주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메이가 더 중요합니까? 저 김정은이라는 이름 석자가 더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차피 아메이라는 걸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여주는 아메이, 나라는 프리즘을 통과된 아메이를 볼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비즈니스 퍼스널리티가 극단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나라는 그게. 근데 어쨌든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메이라는 일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한 10년씩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조폭으로 10년 남으면 조폭이 요구하는 특질들 내가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보시면 이 비즈니스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6가지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그 스티브 회장님께서 6가지 가치는 리더십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나 하셨고, 또 하나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6가지 가치는 곧 지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일을 하게 되면 갖춰야 될 어떤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되면 당신의 미래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지표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게 뭔 줄 아시죠? 뭐 성취라든지 뭐 있죠, 또 책임감, 정직과 신뢰, 또 뭐 있지? 아무튼 요런 6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자막으로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6가지 가치가 바로 내가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이거 하게 되면 이 일을 잘하려면 첫 번째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관계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탱커라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운동을 갖다가 5년씩 10년씩 하는데 어떻게 건강 안 합니까? 책을 5년씩 10년씩인데 어떻게 안 똑똑해집니까? 세미나를 갖다가 5년씩 10년씩 했는데 어떻게 이 뭡니까? 어쨌든 지혜로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일을 잘했을 때 예를 들면 얼굴이 더 못나지고 화를 잘 내게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업라인 스폰서님처럼 이 일은 더 빛나면 빛날수록 더 잘 되게 되어 있는 비즈니스지 않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특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진짜 이 일을 해가지고 성공했을 때의 내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들 모습이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아메이를 알려주셨던 스폰서님 내지는 그 업라인 스폰서님의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이 마음에 들면 이 일을 하시고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스폰서 찾아가세요. 아멘 안 한다 소리는 하지 마시고 진짜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비즈니스는 아메가 요구하는 특질화 되지 않으면 그분도 하다 중도에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비즈니스 알려줬던 스폰서님께서 계속 하고 계시다면 아메가 요구하는 특질을 갖추신 분이시니까 진짜 그분의 어떤 그분을 이렇게 뒤따르고 멘토로 삼으시면 비즈니스가 진짜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5분이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막 그냥 에피소드 하나만 떠올려가지고 팍 이야기했는데 15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저도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바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기부 아시죠?